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조금, 오늘 복잡한 주제를 준비를 했다 보니까, 잠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분식회계 관련한 은닉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그 뉴스가 나오고, 정말 대서특필되었죠. 자,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한 이슈는 작년 11월에도 한번 다루어졌었습니다. 상장 폐지 여부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임의로 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증시에 큰 파고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에 이보다 더 심각한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바닥을 뜯었더니 분식회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는 사내 서버가 공장 바닥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자, 심지어는 그 삼성 에피스의 그 직원 집에서 회사 공용 서버가 발견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이건 무슨 영화 같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은닉 자료 발견, 이 파장 어디까지 갈지 한번 오늘 증시 토크에서 진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까지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민감한 부분까지 우리가 꺼내게 될 것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은닉 자료 발견,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어제와 오늘 이 관련한 뉴스 정말 많이 나왔죠. 다음이나 네이버나 뉴스 검색을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해보게 되면요. 너무 쉽게 관련 뉴스가 메인에 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 했더니 공장 바닥 마루를 뜯고 그 속에서 공용 서버를 발견했다. 이거 저 이 뉴스 보고 무슨 요즘 드라마 중에 어떤 노동집행관인가요? 그 MBC에서 하는 드라마 한 장면 혹시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영화 아니면 드라마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이 자료를 뒤적거려서 분식회계에 관련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얽힌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 그리고 5년여 전에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 같이 굴비처럼 엮여서 떠오르는 두 이슈가 있죠. 바로 옛 제일모직 그리고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입니다. 자, 벌써 이게 2015년 일이니까 4년여 전에 일이죠. 4년 전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합병 비율 자체가 문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합병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4.1%를 보유했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예전에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지분을 이재용 현 삼성그룹 부회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분, 지배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을 더 크게, 더 유리하게 진행하게 될 경우,
큰 부담 없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가치평가를 부풀린 게 아니냐, 부풀려, 예, 그러한 분식회계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복잡합니다. 벌써 복잡하죠? 자,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요, 조금 어려운, 눈이 어질어질한 내용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12월에요, 옛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분을 삼성 에버랜드에 매각합니다. 제일모직에서 패션 사업부가 알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은 이제 화학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 화학 관련된 부분은 2014년 3월에 삼성 SDI와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구 제일모직 자체 법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는 없어요. 자, 그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삼성 SDS 상장 계획 발표도 있었고, 2014년 5월에는 삼성종합화학, 삼성석유화학 등등이 합병하는 등 요때 이제 경영승계가 빨리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죠. 사건.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터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이후에는 이제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합병이 매우 빨리 가속화되게 됩니다. 자, 앞서서 이제 2014년 3월 이후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회사 명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회사명을 바꿔요. 없었던 회사가 삼성 에버랜드가 회사 이름을 바꿈으로써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계열사들 삼성 테크윈 등의 4개 계열사가 매각이 11월에 진행이 됐고, 2014년 12월에 제일모직이 상장합니다. 그런데 요 상장된 제일모직이 2015년 5월에 옛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최종적으로 삼성물산으로 또다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와, 이 과정. 지금 이 정리를 했는데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이 되는 과정에 제일모직은 옛 에버랜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제일모직이 오리지널이 있었는데 그 제일모직에서 패션 사업부는 떼어서 에버랜드에 주고, 그리고 그 외에 소재 사업 부분은 삼성 SDI랑 합병해서 소멸되어 버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밟게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의 결론을 가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진행되는 당시에, 이때가 이제 제 정기 세미나 24차 정기 세미나 때 자료예요. 보시게 되면요, 좀 화면이 작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오프 세미나 전용입니다. 녹취하지 마세요. 녹화하지 마세요. 세미나 현장에서 4년 전에는 저 부분만 딱 잘라서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렇게 비밀리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 민감했느냐? 그때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저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었나? 저 한쪽이, 여러분 뭐
합병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런 식의 광고까지도 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야, 요 합병 비율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합병에 문제가 있었느냐 보게 되면요. 일단 자기 자본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비교했을 때 삼성물산은 그때 당시 구 삼성물산입니다. 제일모직에 비해서 3배 많았어요. 자기 자본이. 자, 그리고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구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비해서 5배 매출이 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배, 순이익은 9배.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 한 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 줄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도 반발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가 제법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국내 투자자들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쓰였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증선위에서 의견을 냈고, 그리고 검찰에서 분식회계에 관한 조사를 지금 더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이렇게 하고 분위기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간에 끼어서 뭐 지금까지 CCBB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저렇게 평가했을까? 물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평가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단편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끝은 어디 있느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앞서서 구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은 4.1%였어요. 자, 제일모직을 보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옛 이름으로는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던 이주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옛 삼성물산을 유리하게 합병했을 때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우 높게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유리하게 더 영향력 있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삼성그룹 경영승계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중요한가? 이게 바로 이제 캐시 카우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량한 계열사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고, 요 삼성전자를 인수해야지 경영승계가 끝났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승전 삼성전자에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제 증시 토크에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자, 이것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액면 분할하면 한동안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 경영승계 과정에선 액면 분할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가가 낮은 게 여러모로 주가가 높은 것보다는 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 결과 요게 이제 분식회계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또다시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는 상장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또 시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상장을 다시 심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든가 여론들도 다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년 11월 이후부터 해서 제약 바이오가
뭐 그 이전부터 하락해 왔습니다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자,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이거 그냥 뭐 덮어서 상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덮어놓게 되면요, 끝없는 고름이 돼버립니다. 이게 점점점 고름이 커져서 나중에는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고름을 터뜨려 주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더 숨긴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합병 삼성물산 입장에서 보면요, 벌써 합병된 지 4년이 지났어요. 자, 그렇지만 합병 취소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비율로 합병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합병 취소 소송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요구를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발견된 그 증거가 정말 치명적인 분식회계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저 과정으로 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주가의 방향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 방향은 물음표예요. 다만 변동성이 지금보다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 폭락 내지는 폭락 폭등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 오늘 증시 토크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게 명확한 결론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물산 주가 입장에서는 뭐 저렇다라고 뭐 추정할 수는 있지만, 예, 어떤 명확한 답은 제가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실타래 끝은 삼성전자다. 그러면 뭐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마지막 페이지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상하게 저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 관련 근황 뉴스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예. 요즘 통 없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 뭐 사망설까지 돌았던 이건희 회장 근황. 안정적 상태 유지. 병상에서 인공호흡기 없이. 안정적 상태에서 자극치료. 예.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합니다. 물음표. 그리고 여기에 실타래의 끝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유튜브에서는 차마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관련해선 제 정기 세미나 오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달 말 5월 24일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만간 또 공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건강,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그리고 4년 전에 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 중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복잡하죠? 예. 아이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영상의 상세 내용 안에 칼럼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럼 링크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좀 어렵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았지만 얘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 언제 한번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날이 아마 올 겁니다. 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비공개 석상에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